네, 정부 여당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구청 차원에서 먼저 독자적으로 재산세 감면안을 추진해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구청장으로서는 지금 처음 출연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화제 중심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겠는데 요거 하나만 먼저 짧게 네. 여쭙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서초구의 대검찰청 앞에 화환 늘어선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많이 수백 개 화환이 늘어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치우라고 개고장까지 보냈더라고요. 현재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 핸드폰에요. 네. 또 전화로 아니 조은희 너 국민의 힘 아니냐. 너가 왜 이러냐. 괜히 찍었다. 항의하시고 또 불편해하시는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법이나 원칙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면 봐주고 내 편 아니면 엄격하게 하고 그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좌우가 너무 대립하는 것도 불편하시니까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아 조은희가 저게 다르지 이런 해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속한 정당과 관계없이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싶다. 공정해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지난 8월에도요. 네. 저희들이 272개 현수막 불법 설치물들을 일제 정비를 했는데요. 네. 그때도 무난하게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쟁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이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하면서 네.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값이 비싼 강남 3구 쪽에 아무래도 재산세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서초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강남 3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시 전체의 집값을 올려놨거든요. 네. 지난 3년 동안 재산세가 52% 올랐습니다. 네. 서초구는 72%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이런 하소연 전화도 많고 이게 어찌 서초구 강남 3구의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세금 폭탄으로 신음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2% 올랐다라는 거는 한 해 평균이 아니고 3년 통틀어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72%의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면서 재산세는 72%가 오른 거죠.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군요. 네. 이게 공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이제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봤더니 서울시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22%가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 작년 대비 22%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집값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서초구에서 추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걸 추진하셨는지 짧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집 한 채를 평생 모아서 사셔서 팔 생각도 없고 이사할 생각도 없는 분들이 7월에는 카드로 막아도 9월에는 연체를 하고 네. 이런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액수가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평균 10만 원이거든요. 우리 당초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는 평균 한 20만 20만 원 원이었거든요. 얘기하셨다가 근데 저는 서울시나 네. 다른 자치구가 동참 안 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기 못했습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2004년도에 또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세금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20개 구청에서 네. 형편에 맞게 10%, 40% 감경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제히 24대 1로 안 하실 줄은 정말 몰랐죠.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 발표했던 거와 달리 부분 조정을 구세분만 한 거죠. 네. 다른 자치구에 가는 공유 부분은 건들지 않았죠. 네. 네. 네.
그 구청 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이제 개정해서 추진을 강력하게 하셨는데, 네,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의하면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경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네. 저는 이런 너무나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어떤 책임감과 정성이고요. 고난만 있다면 이 부동산 정책과 세금, 조세, 징벌적 과세, 조세 정책에 대해서 정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싶은 네.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서울시 반대가 있었는데 또 조례까지 만들고 23일 공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시가격 9억 이하 가구,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해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 세율의 절반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상위법인 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지 구차원의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서울시 역시 서초구의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는 없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주택 표준 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데 서초구는 이 구간별 세율을 절반으로 낮춰 재산세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서초구에서 조례안을 새로 공포를 했지만 이제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하는 상황인데 공포를 했어도 올해 안에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의지가 지금 있으신 건가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당해 연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는 거니까 네. 감경하는 거고요. 저기 서울시나 지금 헌법에서 얘기하는 조세 법률주의는 국가나 옛날 군주가 국민들의 세금을 막 올리지 마라. 그런 점에서 조세의 범위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목적 번지수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올리지 말도록 해놓은 거하고 이거는 지금 감경해 낮추는 주는 거기 거죠. 때문에 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저는 서울시가 패소할 걸로 보고요. 네. 심지어는 판사 출신 행안부 진영 장관께서도 네. 서초구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이거는 정확하게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자치권의 재량, 자치권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그 사실상 서초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올해 당초 계획은 올해 안에 지급한다는 계획이셨는데 그냥 바로 지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서울시와 좀 더 지금 협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11월 2일이 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느냐 네. 또 집행정지를 하느냐는 마지막 날이어서 네. 시장님 권한대행께 다시 면담 신청을 해놨습니다. 오늘요. 만나자고요. 네네. 그리고 정부도 지금 이 재산세 감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일 서울시가 그래도 고집을 피워서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저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전에 재산세 1가구 1주택을 신청을 받아서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 내년에 올해분을 환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목적으로만 보면 이제 서초 구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이제 비슷한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초구가 선제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서울시랑 싸우지 말고 먼저 정부안 기다렸다가 그 뒤에 하는 것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해서요. 정부안이요. 네. 제가 보면 조금 허점이 있습니다. 정부안에 문제가 좀 있어요. 만시지탄이지만 일단 그 방향은 환영하는데요. 네. 첫째, 올해 과세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을 한다는 말이 없어요. 내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내년 7월,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공시가를 더 올려서, 공시가 오르면 부동산가 또 오르거든요. 네. 더 올려서 세금을 더 걷어서 일부를 감해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눈속임, 기만이다. 그래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첫째, 원래 환급해줘야 되고 내년에는 공시가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청장님은 이제 듣기로는 이후 이제 서울시장의 물망으로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자칫 여기서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 서초구청과 반대되는 결정이 나게 되면 오히려 그게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앵커님은 대법원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구청장님은 대법원이 아니요. 서초구청에 손을 들어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시는 행안부에서요 유권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KBS에서 한번 취재해 보셨으셔도 좋죠. 네. 네. 지금 듣기로는 국토부에 이제 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절차를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게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국토부는 좀 싸늘하고요. 행안부는 세모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방향이 이렇게 하면 행안부가 자료를 줄 거로 생각하고요. 네. 만일 행안부나 국토부나 저는 그게 발목 잡기 어떻게 보면 진정성 없는 몽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주시면 우리 국민 서초구가 고생하는 거는 뭐 감수하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하시죠. 신청을 하고 정보 동의를 개인 정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서초구에서 먼저 재산세 감면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추진을 했고 네. 어제 그제 이제 정부 여당에서 거의 비슷한 안 다르시다고 하셨지만 비슷한 안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생각하는 액수하고 그러니까 공시가격 액수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액수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준점을 9억 원으로 잡고 한쪽에서는 6억 원으로 잡고 이 기준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보십니까? 혹시 앵커님은 자가예요, 월세예요, 전세예요? 자가입니다. 그러면 6억이에요, 9억 넘어요? 만약 네. 9억 6억에서 9억 사이에 네. 시민이라면 9억이 기준이 된다 생각하고 네. 6억 이하면 6억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입장과 네. 민주당의 입장이 서로 정치적인 어떤 뭐 말하면 표계산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정부에서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구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먼저 재산세를 감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아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있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네, 왜냐하면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 것을 환급해 주려면 서울시와 이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저처럼 환급하는 거고 그러면 환급하는 것만큼 정부가 어떻게 보존해 줄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서초구처럼 이렇게 재산세 감면을 반기는 구도 있지만 사실 서울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 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난 8월에도 사실 그 종부세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이제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1가구 1주택은 좀 부담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정작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전체적인 재정 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서울시 역시도 전체 평균이 2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1주택자 기준으로 해서 중저가 1주택자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정부의 세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반드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네, 앞서 이제 구청장님이 설명을 사실 하셨던 부분을 다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본인들의 재정 자립도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재산세 감면 부분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 재정 그 여건을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치구별 재산세 현황 혹시 표 준비 안 됐나요? 네네. 네. 지금 보면은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 송파가 저렇게 많고 그리고 뭐 종로, 강북은 상대적으로 한 10분의 1 수준보다 더 낮은 곳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재정 여건 때문에 그 재산세 부분을 덜 걷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는 타격이 크다. 이 부분을 그 다른 구청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구청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다른 서울시의 다른 구의 시민들이 구청장님의 저 말씀에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저는 먼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표를 가져왔는데요. 네. 좀 보시면 서초구가 네. 재정 그 1년에 네. 재산세 중에 절반, 그러니까 1,800억을 서울시 통장으로 넣습니다. 네. 서초구에는 오지도 않아요. 네. 절반을 가져가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재정력 지수가 서초구가 2등이다가 네. 조정하고 나면 보시면 21위예요. 지금 이거는 자료가 서울시에서 낸 자료인가 보죠? 이거는 전부 공통된 자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노원구는 지금 그야말로 세수가 적어서 네. 그냥 조정하기 전에는 꼴찌죠. 네. 근데 조정하고 나면 2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초구는 주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서초구청은 꼴찌에서 네 번째다. 네. 결코 부유하지가 않다. 이것은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 문제, 서울 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관점과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고 정성의 문제고요. 그리고 또 당해 연도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자치구의 평균 잉여금 쓰고 남은 잉여금이요 759억이에요. 평균으로 자치구별로. 그렇게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도 한 1가구 1주택에 할 경우에는 40억에서 60억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기에는 이해도 되지만 시민들이 듣기에 서초구민 외에 다른 시민들은 많이 서운해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구청장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 이제 더 크게 본다면 재정력 지수라는 게 결국엔 필요한 돈 대비 얼마나 그 세금이 들어오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필요한 돈을 짤 때 아무래도 이 왜소한 구청에서는 그걸 규모 자체를 아예 적게 잡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인구 대비 전체로 똑같습니다. 예산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서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이 됐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강북 쪽에 있는 구청장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 그쪽 지역을 더 잘 살게 하고 좀 복지를 더 좋게 하고 이런 거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그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매년 예산은요 네. 균등하고 그 대신 도시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문화, 교육 이런 게 문제겠죠. 네. 저는 서울시는요 예를 들면 노원구는 포항시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송파구는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세종시는 광진구와 비슷하고요. 서초구는 김포시랑 비슷한데 서울시는 25개의 시티가 모여있는 메가시티다. 그래서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렇게 이분법주로 나누지 않고 25개 도시가 교육, 문화, 교통 이렇게 묶인 다핵 구조로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서울 균형발전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서 각 서울을 어느 구에 살든 사실 종로구도 평창구는 잘 좋은 동네잖아요. 네. 어느 구에
지역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 편안하고 행복하게 똑같은 혜택을 받고 그런 서울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제안을 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서울 균형발전기금을 만들자. 예를 들면 강남 상구에도 개발하면서 공공기업이 나오고 용산에도 정비창 개발하면 또 공공기업이 나오고 상암 DMC에도 나오고 강서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동안 이게 얘기 나왔었던 건데 이 강남 지역에서 그 공공기여금 그 2조가 넘는 그 기여금을 강북에도 강남 쓰자. 상구뿐만 아니라 그건 다른 얘기네요, 이거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조금 합쳐서. 저는 조금 더 폭을 넓힌 거죠. 아.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가서 서울에 해법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돈을 가지고서 강북에 쏟자라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나오는 돈을 골고루 해서 공공기여금을 골고루 필요한 데 쓰고 그래서 저는 교통과 교육과 문화,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권역으로 묶으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으로 3도심, 7부도심, 12개 지역, 뭐 50개 지구 중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5개 자치구를 다액구조로 그게 시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권역별로 묶으면 한 개 7개군요. 그래서 특성화해서 따로 또 같이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플랫폼 도시 서울시를 역시 만들자. 행정을 오래 하셔서 그런 길죠? 아이디어는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데 사실 뒷부분에 있어서 많이 못 여쭤볼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에 조은희 부총장님이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잖아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본인이 보시기에는 조은희 부총장 이름이 자꾸 오르내릴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고 네. 또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서울 행정 현장에 10년 있어서 네. 행정을 잘하겠다. 또 야무지다. 일 잘한다. 연습 없이 지체 없이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섞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구청장도 굉장히 많은데 조은희 구청장이 유독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화두가 돼서 그랬겠죠. 네. 그리고 또 저는 좀 성공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은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그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것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찍어주셔서 처음 선거 때보다 제가 표를 더 많이 받았고 또 제가 우리 서울시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자 이렇게 해서 서초구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이게 서초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길거리에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을 보실 텐데요. 그게 서초구가 제일 처음 시작해서 익히 전국으로 들었습니다. 네. 퍼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쟤는 서울시를 중앙 정치 무대의 대리전이 아니고 천만 서울 시민 25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메가시티 서울시의 네.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야무지게 할 거 아닌가. 뭐. 네. 여의도 경험이 사실상 없으신데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혹시 약점이 되진 않을까요? 저는 그게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장관 출신이라거나 또 몇선 출신이라거나 이런 것을 저는 시민들이 기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아니고 또 서울시를 혹시 더 큰 자리로 가기 위한 뭐 징검다리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서울 시민만 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행정가, 믿을 만한 행정가 그리고 진영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처럼 여의도에 기반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더 그래 이번에는 너가 한번 해봐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여성 구청장이라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어쨌거나 서울시장은 이번에는 여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의하시나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네. 여성, 남성 이분법적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서울시가 안고 있는 미래, 서울시의 큰 그림을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비전 이것을 시민과 얼마나 소통하면서 시민과 같이 가는가, 책임감과 정성이 있느냐, 문제 해결의 리더십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파리시장이나 도쿄시장이 다 여성시장인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또 여성은 어떻게 보면 이해력과 직관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리더십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구분보다는 구분은, 리더십이 네, 네. 더 중요합니다.
싶어요. 앵커님이 이해력과 직관력이 더 있고 더 비전이 있으시면 앵커님 되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전 시장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조은희만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나쁜이가 아니고 좋은입니다. 그래서 행정력, 검증된 행정력으로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갖고 서울 시민만을 보면서 제대로 된 야무지게 일을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전임 시장님들이 다 잘하셨다고 봐요. 그 나름대로 MB 시장님은 청계천 교통, 또 오세훈 시장님은 디자인 서울, 또 한강 르네상스, 또 박원순 시장님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올빼미 버스. 그래서 나름대로 헌신을 하셨고 노력을 하셨다고 보고 그런 분들의 장점이 다 발휘되는 서울이 더 멋진 서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속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잘 이어져다가 최근에 조금 안에서 삐그덕삐그덕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내년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때까지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온라인상에요. 백개문이라는 유행어가 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다. 저는 우리 당에서는 백개뉴, 백개정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있어서 변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파적이 아니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변화 위에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셨거든요. 네.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저는 굉장히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지지 의사를 밝히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그 부지 대법원에서 네, 판결 네. 났잖아요. 도로 네, 조명 네, 그 네. 관련해서 위법이다라고 났는데 이제 그 판결 난 다음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지금 궁금한데 지금 언론상에 잘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랑의 교회 점령 허가는 10년 전에 네. 전전임 구청장님이 내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점령 허가 취소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 허가 취소하는 거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송 중이고 저희는 그동안 소송 중이어도 변상금은 연 6억 가량 되거든요. 부과할 예정입니다. 소송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 서초구 행정의 행정력이 과연 서울시 행정으로 이어질지 이 조은희 구청장의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